빅풋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보고되는 비인간적인 생명체로 일반적으로 큰 발과 털이 자란 광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고한 사람들은 빅풋이 인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큰 몸무게와 발 크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빅풋은 미국의 워싱턴주와 오레곤주를 비롯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엘버타주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목격자들에게 동물, 정신병 환자 혹은 인공적인 조작으로 추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빅풋을 보고한 사람들은 많은 증언을 발표했으며 그 중에서는 걷는 소리와 머리카락, 그리고 발자국 등의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은 빅풋이 인간과 유사한 동작을 하며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등 인간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빅풋의 존재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를 보고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빅풋의 존재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를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호수의 괴수는 스코틀랜드 최대의 호수인 로체스터 호수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괴물입니다. 그것은 큰 꼬리와 몸통, 귀여운 머리를 가진 능력 있는 수중 괴물로 인간들이 묘한 물고기 냄새를 맡으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정보가 모호하여 사실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 큰 물길에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장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괴수는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괴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가장 유명한 이름은 내시입니다. 이 괴수는 높은 지휘 단계에서도 관심을 받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그것의 존재와 출현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호수의 괴수는 이 지역에서 수백 년간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괴수는 주민들의 전설과와 함께 자연 생성이나 영혼의 계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은 이전에는 정금방에 발견된 떳떳 모습의 괴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크기만큼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괴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 호수를 방문하면 이 괴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시에 이 괴수를 찾아보기 위한 모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모스맨 모스먼은 미국 버지니아주 포인트 플레저언트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주로 나방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얼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한 총각 얼굴의 얼굴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눈이 크고 붉은 빛을 내보입니다. 또한 입이 커서 무서운 어조로 울리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적인 생김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체를 보았을 때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한 총각 얼굴은 많은 공포 라디오나 새로운 미스터리 드라마에서 유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정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많은 미스터리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약어로 우주선, 외계인,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뜻합니다. 이러한 UFO는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식별되며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나 자동차 등에서 목격되거나 군대나 과학연구기관의 레이더 등의 장비에 의해 감지됩니다. UFO는 매우 논란적인 주제로 일부 사람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UFO를 그 증거로 인용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UFO가 단지 인공적인 물체나 지구에서 기발한 실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UFO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947년 로즈웰 사건이며 미국 육군 로즈웰 비행장 부근에서 UFO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은 단순히 시크릿 실험으로 설명되었으며 UFO의 존재 증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UFO와 관련된 몇 가지 비디오를 공개하여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디오는 모두 추적하기에 어려운 물체이지만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목격 보고가 있지만 UFO가 단순한 장난이나 기술적 실험이 아닌 실제 외계인의 존재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됩니다. UFO가 단순한 사람의 상상력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외계인과 같은 이상한 존재가 지구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체테라멘 추파카브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고되는 괴생명체로 목이 길고 가시에 뒤덮여 있으며 동물들의 피를 먹는다는 전설이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라틴 아메리카에서 체테라멘이 살해한 가축들이 발견되면서 전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괴물은 모험가들이나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주인들이 전 세계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다. 눈에 띄는 특징적인 외형은 목이 길고 헝클어져 있으며 몸에는 마치 가시처럼 뒤덮여 있다. 키는 대체로 성인인 경우 1.2m 이하로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편이다. 체테라멘은 또한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뛰어다니며 숨을 참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체테라멘이 사람을 공격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가축을 포함한 동물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냄새나 소리에 반응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체테라멘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일부는 이러한 괴이한 공포 이야기를 믿지 않지만 일부는 그들이 거대한 지상 외계인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제까지 체테라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매년 많은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스웨덴 노르종 숲에서는 기이하고 불길한 소리들이 종종 들리는데 이를 노르종 숲의 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명은 특히 밤에 들리며 심지어는 숲 깊은 곳에서도 들립니다. 이 비명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리가 동물들의 울음소리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숲속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명이 들리는 상황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유명한 유튜버인 모우사기는 노르종 숲에서 이 비명을 들으며 촬영을 하였으며 그 영상에서는 울음소리와 함께 이상한 빛깔들이 동시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르종 숲의 비명은 단지 스웨덴 노르종 숲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각지의 숲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해결책은 없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노르종 숲에서 들리는 비명의 공포와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오름 바위 또는 제이르 RFLL은 스웨덴의 웅장한 산맥 중 하나로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산맥의 이야기에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는 날카로운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머리에서 짓눌러지는 고통을 느끼며 기도나 춤을 축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일종의 생명체의 존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생명체는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학살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야생동물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며 인간이 아닌 식물류를 먹어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오름 바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래도 이 지역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여전합니다. 저오름 바위에서는 여전히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오름 바위의 대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경계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불멸의 반인반수는 쓸쓸한 영물로 불리며 인간과 짐승의 요소를 모두 가진 생물체입니다. 이 생명체는 전설적인 존재로 그 어떤 기존 생명체와도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멸성입니다. 이 생명체는 수십, 수백 년이 흐를지라도 노후하지 않으며 사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불멸의 반인반수를 만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멸의 반인반수는 전설과 신화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존재를 신성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접촉한 이는 대개 불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며 미신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멸의 반인반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들에게 공포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이 생명체를 다룬 영화, 소설, 만화 등도 많이 제작되어 왔습니다. 독특하고 기이한 외모를 가진 신화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문화와 신화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은 아니며 인간과 뱀의 혼합체라는 개념은 고대 이집트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허르메스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에 해당 많은 신이 인간과 뱀의 혼합체로 나타나며 지혜와 상징적인 머리마저도 인간과 뱀의 혼합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신화에서는 뱀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신들이 나타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인간 얼굴을 가진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라미아 레이미어라는 몬스터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미아는 어린 아이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혈액을 빨아먹는 몬스터로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뱀의 혼합체로서의 공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야기나 신화에서는 공포와 놀라움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위갈피는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생명체로 1837년부터 1838년 사이에 런던과 주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이 존재는 불꽃을 뿜으면서 이동하고 정교한 공격 기술과 높은 뛰어남을 자랑했다고 전해진다. 가위갈피는 대개 검은색 옷을 입은 인간 형태를 하고 있으며 노란색 눈과 긴 발톱, 오랜 손가락 등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높은 건물에 뛰어오르거나 홀로 떨어져야 할 상황에서도 고도, 위각과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하여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고 생사를 넘나드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위갈피는 불쾌감과 패닉 상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우발적으로 인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때문에 이른바 공포라디오에서는 이 생물의 이야기와 사건이 여러 차례 방영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러 작품과 연구에서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줄파시 드롭베어는 호주의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이 생명체는 일종의 큰 코앞이 있는 달걀 모양의 머리와 날카로운 발톱, 흰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파시는 나무 위에서 대놓고 노는 사람들을 노려서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려오는 멋진 춤을 추면서 공격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호기심과 불안정한 본능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공격적인 생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이 전설은 몇몇 관광객들에게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호주 국립공원과 생태계 연구원들은 관광객들에게 줄팔시에 대한 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우리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줄팔시는 호주의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독특한 동물 중 하나이며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식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이 현지 생태계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지투스 루기터스는 지중해 해안에 서식하는 대형 물고기로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물고기는 20m 이상의 거대한 몸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루지투스는 주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지중해 해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서 살며 어두운 물속에서 보다시피 더욱 무서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루지투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야기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호기심과 놀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지금까지 확실히 목격된 경우는 없으며 이 물고기의 존재가 실제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에 대한 정보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고스트팽은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큰 개인가로 그 모습은 악명 높은 늑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큰 개인가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나치게 사나운 성격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스트팽은 늑대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 크기는 대형 가축과 비슷합니다. 무거운 몸무게와 강력한 발톱,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 큰 개인가는 인간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위협적인 동물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스트팡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전에는 알래스카 내륙 지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은 알래스카 전역에서 유포되었고 이제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고스트팡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설이나 이야기들은 미스터리 소설이나 공포영화 등의 작품에서 종종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켈티카는 스코틀랜드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몬스터로 물고기와 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와 말의 혼합체는 주로 수, 강, 연못 등의 물에 서식하며 이 몬스터를 보는 사람들은 매우 공포에 떨게 된다고 합니다. 켈티카는 머리가 크고 푸른 물고기와 같은 몸통, 넓은 귀를 가진 말의 다리, 그리고 눈 근처에는 물고기 꼬리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는 매우 빠르게 수영하고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며 유혹해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켈티카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물에 빠뜨린 뒤 잡아먹는다는 공포의 몬스터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켈티카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으며 그래서 이 몬스터가 서식하는 호수나 강 가는 사람이 자주 찾지 않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전설 때문에 켈티카는 스코틀랜드에서 매우 유명한 몬스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몬스터를 주제로 한 많은 영화나 소설 등이 생겨났습니다. 꾀꼬리 또는 카파카파는 일본 전통 신화 및 민간 전설에서 나오는 생명체로 물고기와 인간을 혼합한 생물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이나 호수 등의 물가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꾀꼬리는 머리 위에 완전한 원형의 판을 갖추고 있으며 그 위에는 물속에서 숨 쉴 때 도움이 되는 물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꾀꼬리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지느러미와 꼬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꾀꼬리가 인간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 전설에서 꾀꼬리가 인간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변신시키는데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꾀꼬리는 종종 인간들과 대립하거나 비난받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꾀꼬리는 사람의 신장을 부리거나 그들의 생식기를 공격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민간 전설에서는 꾀꼬리를 귀신이나 악마와 같은 도적 생물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꾀꼬리가 일부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부터 현대적으로 그린 다양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언덕의 모판 또는 충고마초는 볼리비아의 프레이스타밍고 문화에서 발견된 오래된 돌 조각입니다. 현재는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목판은 가운데에 큰 인간형의 인물이 있고 그 주위에는 작은 인간형과 동물 모양의 도형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도형들은 날카로운 각이 보이며 음양성과 기하학적인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형들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으며 볼리비아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충고마초는 볼리비아에서 발견된 캐시와 사카 재능 등 다른 문화에서도 발견되는 동일한 형식의 돌 조각으로 이들은 다른 문화들과의 문화 교류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돌 조각들은 볼리비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고마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비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목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예술사들과 고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를 연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공포 이야기는 어류 포획 비행체입니다. 이 생명체는 남태평양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물고기를 사냥하는 기계로 여겨지는 신비한 생물입니다. 어류 포획 비행체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만약에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체가 아주 무서운 이유도 있습니다. 민속 전설에 따르면 어류 포획 비행체는 밤에 하늘을 나는데 물고기를 찾아서 포획합니다. 이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도 손쉽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가 포획한 물고기는 냉동 저장소에 보관되는데요.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들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새로운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류 포획 비행체는 아직 많은 질문과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당신이 밤의 하늘을 바라보다 이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꼭 멀리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 생명체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이 생명체가 회전목마처럼 도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생명체가 인간에게 남긴 경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황금물고기는 중국의 옛 이야기와 전설에서 등장하는 물고기로 그의 이름 그대로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황금물고기는 기적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서 선인들에게 행운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는 그동안 언제나 사람들의 끌림과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운명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황금물고기가 사람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재산과 명예를 약속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들을 기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독의 성분을 가진 황금물고기의 눈을 먹으면 무용지물을 행하는 등 그 미신적인 힘을 살리기 위해 이를 찾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미신이며 위험 또는 악용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전설들은 한편으로는 황금물고기라는 동물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의 탐욕과 불안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면의 어둠과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이 생물, 투석기술 박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생물이 인공신장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 이는 종종 인간의 투석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물의 발견은 의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공신장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종종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이 생물을 연구함으로써 인공신장 치료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생물의 발견은 다소 미미했을 수도 있고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물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며 인공신장 치료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해의 원주민은 미지의 심해 속에서 발견된 생물 중 가장 유독하고 신비한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은 이 생물의 기원과 특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해의 원주민은 천연화학 물질과 내밀한 육질로 구성된 체형을 가진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이 생물들은 매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과도 다르며 정확한 기원과 진화에서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심해의 원주민은 바다 밑바닥의 어둠과 압력 속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이 이전에 알려진 바와는 매우 다르게 진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심해의 원주민은 전기파를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더 많은 먹이를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심해의 원주민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체가 남긴 그늘진 흔적은 우리가 아직까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알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예찬적인 발견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될 것입니다.